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나라셀라의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전해드릴게요. 경쟁률은 178.47대 1이 나왔습니다. 76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렇다면 CU박스보다는 참여 기관 수가 조금 더 많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이나 참여 건수가 다른 공모주에 비해서는 한참 저조한 거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가 수량 기준으로 83.15%,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하단 미만의 분포가 건수 기준으로 44.74%, 수량 기준으로는 44.52%나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는 그냥 하단으로 밀어붙였어요.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뭔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단가인 22,000원을 고려해서 공모가를 최대한 어느 정도 선 위에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듯 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단 미만으로 할인을 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하단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에요.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형편이 없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0.79%, 수량 기준 1.19%밖에 안 되거든요. 수량 기준으로는 낮더라도 건수 기준으로 그나마 높다면 참여한 기관들한테 많이씩 배정을 해서 최종 확약을 좀 높일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참여한 기관이 총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종 확약 비율도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았고요. 공모가는 2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29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88억 원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진영과 청약일, 상장일 모두 겹치고요. 청약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구주 매출 15%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라셀라의 와인 레스토랑 계열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3%가 배정됐는데요. 직원 1인당 약 392만 원이 배정이 된 거거든요.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기는 한데 또 모니터랩처럼 그럼에도 위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더 늘어나진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6.88%, 20%대라 많지 않아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또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주면서 상장일의 오버행 이슈를 줄였습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46억 원 정도로 꽤 가벼워지기는 했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5.04%로 높지 않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인 A벤처스 물량이 거의 단데요. 스마트 A 온택트 투자조합으로 30억 원, 프로젝트 펀드로 254억 원을 작년 6월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투자 단가는 22,000원이래요. 공모가 2만 원보다 높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2만 원까지는 그래도 오케이를 했지만 그 밑으로는 협상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상장 이후에 엑시트해야 되는 물량이 훨씬 많은데 공모가를 여기서 더 낮춰 잡게 되면 엑시트 가능성이 또 더 깜깜해질 테니까 그래도 2만 원까지는 좀 고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기 때문에 상장일에 팔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상장일에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동시 상장이기도 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하기도 해서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경쟁률이 낮고 분포표상 하단 미만의 분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하단에 확정이 됐고 확약 비율도 매우 낮고 그나마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이고 금액으로 계산해도 300억 원대라서 혹시나 이 부분 때문에 단타 수급이 좀 붙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동시상장이기 때문에 올해 동시상장 종목들의 성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TEMC와 한주라이트메탈 그리고 CU박스와 모니터랩 두 케이스 모두 한 종목은 확실히 가벼웠고 수요 예측 결과도 비교적 훨씬 좋았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은 무거웠고 수요 예측 결과가 확실히 나빴죠. 오늘 CU박스는 고가 기준으로 6.5%를 겨우 찍었고 TEMC는 상장일에 고가 기준 17%를 찍었습니다. CU박스는 종가가 공모가 밑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TEMC는 0.4% 가까스로 버틴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나라셀라는 패스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나마
앞선 사례들과 조금 다른 점은 나라셀라는 비교적 가볍다는 부분이에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낮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전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저는 나라셀라의 가격을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아서 그래서 우선은 패스합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몇 차례 정정을 통해서 비교 기업을 계속 바꿨지만 결국에는 적용펄을 어느 정도 선에 유지하면서 가격을 맞추려는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 그랬고, 그리고 나라셀라는 일반 유통업체들과는 달리 와이너리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독점적으로 국내에서 유통을 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서 한국에 그런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와이너리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과 맞먹는 가치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유통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이탈리아 식자재 유통 전문업체인 보라티아를 그냥 지나칠 순 없다. 보라티알도 세계 최고의 파스타 생산업체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에 유통을 시킨다. 근데 보라티알의 펀은 5배도 안 된다. 물론 이런 그냥 식자재 유통과 와인 유통 가치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나라셀라는 공모가 기준의 퍼 14.47배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라티알의 퍼 대비해서 3배가 넘는 밸류를 받는 게 적당한 걸까? 제가 와인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패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29만 주, 유진투자증권의 72,500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청약 한도와 증거금,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입니다. 50만 원 필요하겠네요. 신영증권은 16일까지 계좌를 만들었어야 참여 가능하고 유진투자증권은 21일까지 만들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항상 행복한 주말 되세요 라는 인사말을 자주 했는데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제가 최근에 어디서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득 찼던 내 머릿속을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